자, 거기 이제 두 번째 장, 우리 어문학과 한자 한문의 두 번째 장이 의문론과 한자 한문입니다. 제2장은, 제2장, 자, 제2장은 의문론과 한자 한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우리말에, 자, 거기 그 22쪽을 펴보세요. 22쪽을 펴보시면, 필수 어휘 해가지고 쭉 나오죠. 이게 다 우리말로 안 되고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음을 좀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의문론. 이 음을 달아주세요. 의문론. 말소리의 체계와 변화를 연구한 학문. 의문론. 자, 2번은 음성학. 이 음을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그런 말소리의 생성 과정과 전달 과정을 연구한 학문. 음성에 관한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조음 기관. 3번에다가 써놓으세요. 조음 기관이죠. 소리를 내는 기관이라는 소리죠. 조음 기관이라는 것은 조음 기관. 소리를 내는 기관이고, 그다음 4번은 뭡니까? 4번은 이거는 그 4번. 여기 보면 그 구강과 그 식도 사이에 있는 그 신체 기관이죠. 기관과 이게 이제 인두죠. 인두. 4번이. 5번이 뭡니까? 이게 구강이에요. 구강. 구강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입술에서 인두 사이에 시작 부위까지 신체 기관. 6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콧구멍이죠. 콧구멍. 6번은 비강이라고 그래요. 비강. 비강. 콧구멍을 이제 6번에 비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7번은 뭡니까? 7번은 치조라고 써요. 치조. 치조음 할 때 치조입니다. 치조. 7번은 치조. 치조고. 그다음 8번은 그래서 이제 이가 박혀 있는 아래 위 턱뼈의 구멍이고 8번은 뭡니까? 경구개. 경구개. 이 경자가 단단할 경자거든요. 경자가 단단할 경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경구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9번 같은 경우는 연구개. 이거는 이제 가볍다는 뜻이죠. 단단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연구개. 부드러운 거. 여러분 입천장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혀로 이렇게 입천장 제일 위를 이렇게 눌러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 앞부분을 경구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렇게 위를 눌렀을 때 뒷부분이 연구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10번은 자음. 그래서 그 조음기관에서 기류의 흐름에 방해가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소리죠. 그다음 11번이 양순음. 양입술 소리. 양순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입술에서 나는 소리가 양순음이에요. 양순음. 이렇게 쓰시고요. 11번. 12번은 뭡니까? 이게 이제 12번이 아까 나왔죠. 치조 나왔잖아요. 치조음. 12번 치조음이라고 쓰세요. 치조음. 12번이 치조음이 되겠고요. 12번 치조음. 그다음 13번이 경국의 13번이 경국의 14번이 연국의 연국의 입니다 13번이 경국의 이고 14번이 연국의 자, 그렇게 좀 써주세요. 14번이 연국의 13번 경국의 14번 연국의 자, 경국의 연국의 자, 그렇게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 그렇게 좀 쓰십시오.
자, 쓰셨죠? 그래서 13번이 경국에니까 단단한 그 구개음, 입천장. 이 구개라는 말이 입천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입천장. 입천장을 구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개음은 입천장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연구개음 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마 이제 이것도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번 같은 경우 11번 보세요. 11번. 11번에 보면 비읍, 브, 뿌, 프, 무. 이럴 때는 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발음을 하세요. 부, 뿌, 프, 무 이런 식으로. 이해가세요? 의를 집어넣고 발음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입술 부, 뿌, 프, 무 이런 건 양입술에서 터지는 소리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치조음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가 박혀 있는 아래 위 턱뼈의 구멍에서 이렇게 이 속에서 튀어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드, 뜨, 트, 느, 스, 스, 르 이런 것들이 이 아랫니 이빨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국의 음이라고 하는 것은 즈, 쯔, 츠, 즈, 쯔, 츠 이렇게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앞에 단단한 입천장 부분에서 이렇게 닿다 나와요. 그다음에 연국에는 그, 끄, 크, 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으자를 이렇게 붙이고 발음을 하세요. 이걸 발음할 때 기억, 쌍기역, 키역 이렇게 읽지 마시고 그, 끄, 크, 으 이렇게 으가 있다고 생각하고 발음을 해보세요. 그러면 발음이 아주 쉽습니다. 그, 끄, 크, 으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23페이지. 23페이지.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거기 41페이지 그 25페이지에 나오는 41쪽까지만 좀 할 테니까 보세요. 15번 후음이에요. 후음. 16번은 일단 써보세요. 폐쇄음. 폐쇄음. 17번은 마찰음. 8번은 파찰음. 19번은 유음. 20번은 비음. 21번은 모음. 22번은 전설모음. 23번은 후설모음. 24번은 원순모음. 이렇게 좀 써주세요. 자, 25페이지에 나오는 41번부터 쭉 써보세요. 그래서 이제 15번부터 24번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5번부터 이 후문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후는 뭐냐면 목구멍 우자예요. 목구멍. 여기 쓰세요. 목구멍 우자. 목구멍이 나는 소리죠? 그래서 그게 이제 후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은 폐쇄음이죠. 그러니까 부, 뿌, 푸, 드, 뜨, 트, 끄, 크, 크 기류, 공기의 흐름을 거기 조음기관이 한자, 조음기관에 어떤 위치에서 완전히 막았다가 일시에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자음. 이걸 폐쇄음이고요. 그 밑에 마찰음 보세요. 스, 스, 흐 등 기류가 조음기관의 어느 지점을 지날 때 통로를 아주 좁혀서 기류에 그게 이제 마찰이에요. 마찰. 마찰로 소리내는 자음. 마찰음이에요. 마찰음. 그다음 파찰음이라고 하는 건 나오죠. 즈, 쯔, 츠. 아까 의가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국이에요. 여기 경국입니다. 글자. 단단한 입천장. 경국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단단한 입천장이에요. 경구개와 혀의 앞부분을 닿게 해서 기류의 흐름을 막았다가 파열과 마찰, 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이게 파찰음입니다. 파찰음. 그 다음에 유음이라는 것은 리을을 말해요. 리을, 르 발음. 리을, 이게 유음이에요. 흘러가는 소리. 아시죠? 유음. 그러니까 이게 양옆으로 흘러가는 소리. 그 다음에 비음, 콧구멍에서 나는 소리, 콧소리. 무, 느, 으, 여기 보세요. 무, 느, 으. 으를 붙여보세요. 그러면 콧구멍으로 나와요. 무, 느, 으 이렇게 발음해 보세요. 콧구멍에서 나오죠? 그래서 구강의 통로를 막고 비강. 그러니까 구강은 이 강자는 그 구강 뭐 비강할 때 이 강자가 뭐냐면 구멍강자예요. 구멍강자. 구멍강자입니다.
입구멍, 콧구멍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강.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음은 20번에 무, 느, 으 등 구강의 통로를 막고 비강으로 기류를 흘려내면서 소리를 내는 자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음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가나다라에서 아야 어여 이거 아닙니까? 기류가 아무런 장애 없이 종기관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소리. 그다음에 전설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혀의 앞소리예요. 이 전설모음은 요 전설은 이 써보세요. 혀의 앞부분. 이게 전설이에요. 후설은 뭐겠어요? 혀의 뒷부분. 이 후설입니다. 전설은 혀의 앞부분이고 후설은 혀의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위, 왜 이렇게 발음을 해보면 혀의 앞부분에서 발음이 돼. 그렇죠? 이 전설모음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부분이 경국에 접근한 상태에서 발음되는 거. 그다음 후설모음은 오 이걸 발음을 해보면 혀의 뒷부분, 중앙 뒷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혀의 뒷부분이니까 연구개죠. 아까 이야기했죠. 경국에는 단단한 입천장이잖아요. 연구개는 뭐겠어요? 연구개. 연한 입천장, 연한 입천장. 연구개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연한 입천장을 연구개라고 하는 거예요. 접근할 때. 그 다음에 원순몸은 입술 동그란 소리. 거기 원순몸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입술 동그란 소리. 여기 이제 원순몸이죠. 입술 동그랗게 발음. 예를 들어서 발음을 할 때 그런 발음을 하는 것을 원순모음이라고 하고요. 입술 동그란 소리입니다. 넘겨보세요. 자, 거기 이제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오늘 25페이지까지 할 테니까요. 좀만 더 보세요. 자, 25번. 이거는 평순모음. 26번은 음소. 27번은 운소. 28번은 음장. 29번은 휴지. 30번 음절. 31번 초성. 32번 중성. 자, 33번 뭡니까? 종성. 34번 경음화. 35번 유음화. 36번 비음화. 37번 국외음화. 38번 모음조화. 오른쪽 세 개도 같이 해보죠. 39번 탈락. 40번 첨가. 41번 축약. 이렇게 됩니다. 그 음을 좀 달아놓고 나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음을 좀 이렇게 쭉 달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 평순모음부터 이제 24번에 보면 입술 평평한 소리죠. 평순이니까 이 평은 평평할 평자에 순자는 입술 순자거든요. 요 순이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입술 평평한 소리. 입술. 입술 평평한 소리 평순모음. 그냥 음소는 특정 언어에서 하나의 소리로 인식되며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 이걸 음소라고 해요. 음소. 말소리의 최소 단위, 음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뭡니까? 물, 불, 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이런 것이 있어야지 미음, 비읍, 피읍을 넣을 때 발음이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음소고, 운소는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데 관여하는 음소 유의 요소로 음장, 음의 길이, 고저, 높낮이, 강세, 억양. 그게 한자들 아시겠죠? 음장, 음의 길이. 그다음에 고저, 높고 낮은 거. 강세. 그다음에 억양이 억양. 이런 것들의 이제 자질을 이런 걸 운소라고 합니다. 음소. 음장은 음의 길이라고 아까 이야기했고요. 음장. 휴지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쉬는 거. 쉬는 부분.
휴지. 그러니까 아버지 뭐 띄고 가방이 이러면 안 되죠. 아버지가 띄고 방이잖아요. 이 휴지. 음절은 홀로 발화될 수 있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 음절. 홀로 말할 수 있는. 발화라는 건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초성은 처음 소리죠. 초성. 예를 들어서 뭐 뭡니까? 국 이러면 이게 초성이잖아요. 이게 중성이고 이게 종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을 하나 써놓으시고 초성 이렇게 써보세요. 여기 중성, 여기 종성 이러면 쉬울 거예요. 마지막 소리. 그래서 이제 마지막 소리는 기응린, 디귿릴, 미음, 비읍, 이응만 쓴다는 거예요. 이거 7개의 자음만 발음해.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거기 33번에다가 칠종성법이라고 그래요. 칠종성법. 7개의 종성만 발음이 된다. 칠종성법이라고 써보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음하는 이 단단해지는 거죠. 경음하니까 된 소리가 아닌 소리가 경음으로 대치되는 거. 그 다음에 유음하는 리을 소리, 리을 소리. 리을이 발음되는 거, 유음하. 그 다음 비음하는 뭐예요? 비음하. 콧구멍 소리죠? 그 콧구멍에서 나는 소리. 비음하. 그 다음에 구개음하는 뭐예요? 디귿, 드가 전설, 고, 모음, 이 앞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 써보세요. 가치가 있어요. 가치. 이걸 발음할 때는 가치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아니라 가치잖아요. 이런 거. 이 앞에서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죠. 이걸 구개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음 조화는 이런 거죠. 깡총 깡총 한번 써보세요. 깡총 깡총. 모음 모음끼리 또 퐁당 퐁당 이런 거죠. 만약에 풍을 썼어. 그러면 풍덩 풍덩이잖아요. 그렇죠? 깡총 깡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껑을 쓰면 껑충 껑충이고 이해가십니까? 이런 것들을 양성모 이런 걸 이제 아발음 이런 거를 양성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성모음. 그리고 여기 이제 어발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음성모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모여져.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모음조화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모이는 거. 자, 25페이지. 탈락. 이거 특정한 소리가 예를 들어서 탈락 예를 들어볼게요. 솔나무, 솔나무, 솔나무. 솔나무인데 여기서 떨려 소나무가 됐잖아요. 이게 탈락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솔나무. 첨가라고 하는 것은 첨가, 예를 들어서 나무하고 잎이 있어요. 나무하고 잎. 그럼 여기서 나무 잎에서 이 시옷이 떨려 나가잖아요. 떨려 나가는 거. 그런 것을 첨가라고 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 떨어져 나갔는데 여기 나무 잎에서 시옷이 들어갔잖아. 들어갔으니까 첨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뭇잎이 됐잖아요. 시옷이 들어가는 것은 첨가. 축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그 말을 줄이는 거죠. 말을 줄이는 거. 그런 것을 이제 그 2개의 말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음, 2개의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걸 그 하나로 줄여가지고 아주 작게 만드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 문법적인 용어로 축약한다라고 그래요. 축약한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그 국악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공부하실 때도 들으시겠지만 축약이라는 그런 그 문법의 형태가 있습니다. 2개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로 줄어들게 만드는 이런 것을 이제 축약이라고 이야기. 예를 한번 들으면 축약 예를 들어볼게요. 가리어 하면서 보세요. 가리어. 뭐뭐에 가리어졌다. 가리어졌다 이렇게. 근데 그걸 가리어졌다라고 굳이 안 쓰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가려졌다. 가리어졌다인데 가려졌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게 축이야. 그렇게 쓰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가리어졌다, 가려졌다, 가리어졌다. 이게 이제 가려졌다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을 우리가 축약이라고 합니다. 가려졌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여러분이 국어학에서 공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여기 한자로 써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단어가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둘 이상의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소리가 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뭐 1 탈락, 2 첨가, 3 축약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해 가세요? 뭔 말인지? 그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여기선 용어를 물어보는 아마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3페이지 같은 데 보면 뭐 16, 23페이지하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16, 17, 18. 16, 17, 18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쳐서 그거를 좀 잘 보세요. 거기 폐쇄음, 그다음에 마찰음, 파찰음이 어떤 게 폐쇄음이고 어떤 게 마찰음이고 어떤 게 파찰음인지 이런 걸 좀 여러분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그 폐쇄음이고 뭐가 마찰음이고 뭐가 뭐 파찰음이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어문학과 한참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그 긁어 생각을 좀 하려고 했더니 좀 책이 바뀐 줄 몰랐어요, 이게. 책이 바뀐 줄 몰랐는데, 이거 책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다시 제가 그 긁어 생각은 이 책이 끝나면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일단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